자, 교재 250페이지에 공유회사 협회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협회 설립 목적이 있죠, 그죠? 뭐 특별히 볼 건은 없고,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일단 협회에 관련된 초반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하여야 한다. 강제상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임의상이에요. 자, 몇 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그 기업공개사는 공개사 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답니까? 설립할 수 있답니까? 설립할 수 있다요. 하나만 해야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원래 협회는 중개인 협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작이 되고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가 협회에 가입하려고 해도 중개인 협회에 가입을 했어요. 자,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협회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다수의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가 탈퇴를 해가지고 협회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공인중개사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인 협회 하나 있다가 두 개로 나눠지겠죠, 그죠? 중개인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 물론 그 중개인 협회도 나중에 이름을 공인중개사 협회로 바꿨어요. 협회가 두 개가 있을 때는 하나는 대한공인중개사 협회, 하나는 전국공인중개사 협회. 그럼 협회 두 개가 사이가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중개인협회는 원래 있던 중개인협회는 공개사 협회가 하는 말이 배신자라 그래요. 우리 쪽에 있다가 놔두고 나갔으니까. 그럼 나간 공인중개사 협회는 중개인협회 하는 말이 네가 잘했으면 우리가 나왔겠느냐 하는 게 그 꼬라지니까 우리가 나왔지 그렇겠죠, 그죠? 그걸 경부 사투리가 못지한다 그랬어요. 네가 극하이 극하지 안 극하이 극하더나. 자, 그 굉장히 아웅다웅했어요. 그러다가 그 협회가 합병을 했습니다. 하나 됐죠. 최근에 한 3, 4년 전에 협회가 하나 더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두 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협회를 하나만 설립해야 된다는 법도 없다, 그죠? 그러면은 기업공개사는 협회에 가입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물론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이 의무적으로 협회에 가입하자고 법안 제안을 해놓은 건 있습니다만 그건 지금 우리가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오래전에 어떤 질문이 한번 나왔냐면은 자, 기업공개사는 등록하는 순간부터 협회 회원이 된다. 틀리죠, 그죠?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 그럼 우리 저 앞에 저번 시간에 보증 설정했죠, 그죠? 자, 보증 설정할 때 보증 설정하는 방법이 세 개가 있었죠.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한다. 세 개 중에 하나 하면 되죠, 그죠? 그럴 때 공제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하는 공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협회에서는 공제 사업을 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이건 왜 대답이 빨리 안 나와요? 미리 답을 딱 정해놓고 시작하는데 전부 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미리 대답을 정해놨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지금 협회가 두 개가 있죠, 그죠? 하나는 공제 사업을 하고 있고 하나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공제 사업을 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기업공개사는 협회에서 하는 공제에 가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보증보험 가입해도 되고 공탁해도 되죠, 그죠? 그러면은 협회 회원인 기업공개사는 협회에서 하는 공제에 가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보증보험이나 공탁해도 돼요. 그러면은 협회 회원이 아닌 기업공개사는 협회에서 하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아직 문제집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못 봤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공개사법 문제집 중에 기업공개사 아닌 협회 회원이 아닌 기업공개사는 협회에서 하는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나온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 공제사 목적 나오는데 그거는 틀리게 나올 건 없는데 협회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이래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은 회원이 아닌 기업공개사는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는 말인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굉장히 오래전에 지문이 한번 나왔어요.
실제로 나오기로 기업공개사, 현이 아닌 기업공개사도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지문이 나온 적도 있었고, 또 협회에 물어보면 되죠, 그죠? 지금 내가 기업공개사인데 협회 회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협회에서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면은 아이고 회원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럽니다. 회원이 아닌 기업공개사도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협회와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가 앞부분에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협회의 성격, 자, 법인으로 한다. 이래 되죠. 자, 협회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 이래 되는데, 자, 협회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자, 법인으로 한다. 이 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그래서 나중에 협회에서 하는 공제사업도 비영리입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이다.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세요. 법인이 사람으로 이루어진 사단법인, 돈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재단법인이다. 대표적으로 장학회, 돈으로 만들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틀리게 두 번 나왔어요.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고,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사단법인이니까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그럼 여기서 자, 법인의 개념을 좀 볼게요. 자, 법인의 개념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인격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는 인격 말고 법에서는 인격을 뭐를 인격이라 하면은 권리의 주체를 인격이라고 합니다. 권리의 주체예요. 물론 권리가 있으면 항상 의무가 있죠. 그래서 권리 의무의 주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권리의 주체인 인격은 자연인에게 있는데 법인에게도 인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집은 내 거다.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자연인도 권리의 주체가 되죠. 이 공장은 주식회사 무슨 회사 거다. 이 공장은 주식회사 무슨 법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인도 인격이 있다. 그죠? 그러면은 자연인이 가지는 인격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법인이 가지는 인격을 법인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문제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자연인 되죠. 법인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죠? 법인은 어떻게 성립하느냐면은 등기라는 절차를 거쳐야지 법인이 성립합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은 법인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단계 절차를 등기라고 한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서 법인이란 말은 등기라는 말이 없으면 절대 성립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등기라는 말이 없으면 절대 성립 안 해요. 요거 공법 쪽에 잠깐 가볼게요. 공법에 우리 시험 범위 중에서 주택조합이 법이 세 군데 나와요. 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세 군데가 시험에서 전부 다 중요합니다. 주택조합은. 그런데 여기서 주택법의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개발법하고 정비법에서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그래야 되세요. 하여튼 그 주택조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택조합 설립할 때 시군구청장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개발법과 정비법에서 주택조합은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주택조합은 성립한다. 맞다 틀렸다? 틀렸죠. 그죠? 법인으로 한다 그랬죠. 무슨 말이 있어야 성립한다?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이 말이 꼭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되는데 이왕 놓은 건데, 자, 자연인 빼고 권리의 주체입니다. 자연인 빼고 권리의 주체다. 그런데 등기를 안 했습니다. 등기를 안 했다. 법인이다 아니다. 등기를 안 하면 절대 법인이 안 되죠. 그죠? 법인 아닙니다. 그러면은 자연인 빼고 권리의 주체인데 등기를 안 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에 가면 입주자 대표회의 있죠.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민법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아직 안 들어갔죠. 그죠? 거기도 우리 시험 범위를 한 문제가 나오는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가면은
입주자 대표회하고 성격이 유사한 관리단이라고 했어요. 그 관리단도 마찬가지로 법인격 없는 사단이에요. 하여튼 결론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인으로 한다. 법인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 있어야 성립한다?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자, 설립 절차가 있습니다. 자, 협회 설립 절차 나오는데 협회 설립 절차는 법인이니까 초반에는 법인 설립 절차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발기인 총회를 거칩니다. 자, 발기인 총회를 거치는데 발기인 세자니까 몇백 명 이상 참석해야 된다. 300명 이상 참석합니다. 자, 물론 여기 발기인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을 합니다. 그 작성된 정관을 창립총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자, 창립총회에서 의결을 하는데 창립총회에서는 60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돼요. 그럼 600명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인구로 따지면 서울이 제일 많죠.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그 다음에 제주도는 멀어서 못 온다고 생각하세요. 6개는가 몇백 명? 600명. 그럼 요 중에서 600명 중에서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돼야 돼요.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돼야 되고 나머지 광역시하고 도에서 각각 20명 이상, 각각 20명 이상 참석을 해야 된다. 자, 요 중에서 발기인총회 300명, 창립총회 600명, 서울에서 100명, 요 숫자가 종종 틀리게 잘 나와요. 그런데 지금 발기인 세자니까 300명, 그리고 창립총회 전국에 6개에서 600명 이러면 되죠, 그죠? 틀리게 해달리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틀리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제 아래 모의고사 쳤죠. 어제 아래 모의고사 쳤는데 또 한 달 있으면 또 모의고사 치겠죠, 그죠? 그런데 어제 아래 칠 때도 물론 야 이거 쉽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한 달 있다가 시험 치면은 한 달 동안 공부를 더 했겠죠, 그죠? 더 골치 아픕니다. 왜 골치가 아프냐면은 지금은 사실은 백지 상태에서 아는 게 별로 없죠.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모르는데 그 중에 한 10%는 안다면은 아는 거는 자신있게 적을 수 있죠. 한 달 있다가 공부를 합니다. 그럼 공부를 한 게 있죠, 그죠? 요걸 딱 칠라 그러면 저거 공부한 것도 있으니 이거 좀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답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거하고 비슷하고 헷갈릴 수 있는 곳에서 답이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일 헷갈리는 법이 여러분 공부할 때 개발법, 정비법, 국토계획법, 개발법, 정비법이 제일 헷갈리죠. 그럼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아라 그러면은 개발법, 정비법, 국토법에서 같이 나오면서 다른 부분이 다른 쪽에 틀린 답으로 나옵니다. 반드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하고 뭐가 비교가 되느냐면은 우리 부동산 거래정보망 했죠. 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을 때 누구만 가입할 수 있습니까? 기업공개사만 가입할 수 있죠. 가입한 기업공개사가 500명 이상이죠. 그 중에서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그거하고 요거하고 일부를 바꾸면 헷갈립니다. 통째로 바꿔도 헷갈립니다. 2개는 구분하셔야 돼요. 자, 틀리게는 안 나는데 여기에서는 광역시하고 도에서 우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을 때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몇 명 이상이었어요? 30명 이상이죠. 여기는 2개 이상의 시도 아니죠, 그죠? 서울 빼고 나머지 광역시하고 도에서 각각 20명 이상. 이것도 2개 이상의 시도 이뤄놓으면은 헷갈리겠죠. 이거 30명 놓으면 또 헷갈리겠죠. 20명이냐 30명이냐 이거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아까 발기인총회 몇 명이었어요? 300명. 창립총회에서 600명 2배죠. 그럼 2배니까 20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세 번째가 총회 의결사항은 요거는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국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요 지체 없이가 15일이라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고 나머지 10일인가 30일인가 이렇게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한 번 틀리게 나온 게 자주 틀리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체 없이라고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걸 지체 없이는 별로 기억을 잘 안 합니다.
그럼 문제가 나왔다. 이걸 잘 모르면은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어떻게 푸느냐면은 모르면은 찬찬하게 스토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나중에 벌 주는 거에서 행정처분이 있어요. 등록 취소, 업무정지 이런 것들을 행정처분이라 그럽니다. 형벌, 징역 또는 벌금을 형벌이라 그래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질서법이라고 하는데 협회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협회에게는 행정처분 못 줍니다. 협회는 형벌의 대상도 아니에요. 1년에 2천, 3년에 3천 주는 거 아닙니다. 협회에게 주는 벌은 오로지 과태료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협회 설립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협회는 누구 소관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이다. 그럼 협회에게 주는 과태료는 누가 준다? 국장이 주겠죠. 국장이 주는 과태료다 하면은 100만 원 이하입니까? 500만 원 이하입니까? 무조건 500만 원 이하죠. 여기는 어떤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총회 의상을 15일 이내 국장이 보고해야 된다라면은 이거 15일 이내 보고 안 하면은 벌 주는 거 과태료 줘야 되죠. 근데 이게 과태료 보면은 15일 이내 국장이 보고 안 하면 과태료 준다는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다는 말은 이거 15일이라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인 날짜가 들어가면 안 된다.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된다. 또 협회 설립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협회에서 틀리게 나오기로 협회는 허가주의를 택한다라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인가 받으니까 인가주의죠.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협회에 나오면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지문이 이겁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협회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협회는 성립한다. 맞다 틀렸다? 협회는 법인으로 하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협회 오른쪽에 협회의 구성이 있는데 쉽게 하면 조직이에요. 그럼 옛날에는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은 서울특별시에 협회의 주대인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둔다는 말은 두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규정은 없어졌어요. 없어진 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문에 낼 거 없으면 옛날 규정을 한 번씩 냅니다. 규정이 없어졌다는 말은 그 말은 틀렸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자, 협회는 지부나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자, 처음에 봐야 되는 게 여기 나오는데, 자, 지부나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는 지부가 큽니까? 지회가 큽니까? 지부가 큰데 그거 잘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부가 좀 큰 편이에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포항에 가서 식당에 식사를 하는데 달력이 걸려있어요. 요식업협회에서 나온 달력인데 경상북도 지회, 포항시 지부 이래 되더라고요. 그 말은 그 요식업협회에서는 지부가 큽니까? 지회가 큽니까? 지회가 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부가 지회보다 크다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칠 때는 이거 구분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지부, 지회, 지자가 두 개죠. 똑같죠, 그죠? 부하고 회만 구분하면 되죠. 부로 시행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가 무슨 도시다? 이건 다 알죠. 부산이죠, 그죠? 부산에 시도에 들어갑니까? 시군구에 들어갑니까? 시도에 들어가니까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고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이거 틀리게 두 번이나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지부나 지회를 설치한 때라는 말은 사전입니까? 사후입니까? 사후죠, 그죠?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되고, 지회는 등록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 이래 있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틀린 지문으로서 설치할 때라고 굉장히 오래전에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지부는 시도에 둘 수 있으니까 시도지사에 신고하고 지회는 시군구에 둘 수 있으니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런데 신고받은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이라 하더라도 절대 지부나 지회 지도 감독할 수 없다. 지부나 지회 지도 감독할 수 없다. 우리 교재는 이거 나중에 나올 거예요. 협회든 지부든 지회든 지도 감독은 오로지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할 수 있어요. 협회든 지부든 지회든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할 수 있다.
신고받은 시도유사나 등록가청이라고 해서 지부나 지회, 지도감독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자, 진주시는 시도할 때 시입니까? 시군구할 때 시입니까? 시군구할 때 시죠, 그죠? 제가 꼭 물어봅니다. 진주시에 가면은 지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있다. 그럼 꼭 제가 또 하는 말이 진주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도로로 나와가지고 지에 가려면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있다는 사람은 모릅니다. 이래요. 모르면서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다시요. 진주시에는 1번 지혜가 있다, 2번 없다, 3번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죠? 우리 시험 범위는 공제사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이 시험 범위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는 절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나 지혜를 설치할 수 있다. 들어가면 안 되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나 지혜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법은 이런데 법은 엉터리예요. 법은 이렇게 되지만 법은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냐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교육공개사 협회에 가입하죠. 그죠? 그럼 협회에서는 중개업할 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협회에서 중개업을 하면은 가입한 회원들의 밥그릇을 협회가 빼들어 먹는 거죠. 협회에서는 중개업 못 합니다. 또 협회가 중개업을 하려면은 조금 이따가 나오는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어요. 거기에 중개업할 수 있다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거기는 중개업할 수 있다고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협회는 중개업할 수 없죠? 중개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은 협회에서는 중개사무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중개사무소 없죠. 그죠? 그럼 우리 법에서 등록관청은 뭐를 등록관청이라 했냐면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 했어요. 그럼 결론은 협회는 중개업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협회는 중개사무소 없죠.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인 등록관청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하길래 제가 법제처에 연락해갖고 이거는 등록관청에 하면 안 되고 시군구청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연락해갖고 우리 법에서 바뀐 게 몇 개가 있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지금 법이 잘못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연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 시군구청장으로 바꿔야 되느냐? 전화가 왔었어요. 보통 때는 인터넷으로 뭐 주고받고 이러는데 방금 이야기 행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맞죠, 그죠? 그 말이 맞다 그러면 바꿔야 되죠. 아, 그렇네요. 시군구청장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른 법이 바뀔 게 있으니까 그거하고 같이 바꾸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됐죠, 그죠? 이 등록과청 시군구청장으로 바꿔라 하니까 그 돌대가리가도 아니고 시장 가로열고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를 말한다. 이걸 또 바꿔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법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시험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 합시다. 자, 시군구에 지혜를 둘 수 있고 지혜를 두게 되면 등록과청에 신고해야 된다. 자, 그다음 협회의 업무가 있습니다. 자, 협회의 업무가 크게 나누면은 고유 업무, 수탁 업무로 나누어지는데 고유 업무 우리 법에서 규정이 되기로 그 오른쪽에 그 밑에 3번에 협회 업무 고유 업무 나와 있죠. 그죠? 요거는 박스 안에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하면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부동산 중개제도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회원의 윤리 연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그리고 공제사업. 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그 밖에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 이렇게 한번 읽어볼 정도만 하면은 넘어가면 돼요. 대신에 개념을 하나만 잡고 갑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협회는 지금 우리 같이 공개사를 준비하는 사람을 위한 단체다. 아니면은 공인중개사를 위한 단체다. 공인중개사를 위한 단체겠죠. 그죠? 한 단계 더 갑시다. 협회는 공인중개사를 위한 단체라고 봐야 됩니까? 기업공개사를 위한 단체라고 봐야 됩니까? 기업공개사를 위한 단체라고 봐야 되겠죠. 한 단계만 더 갑시다. 기업공개사는 협회에 가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되죠. 그러면 협회는 기업공개사를 위한 단체라고 봐야 됩니까? 가입한 회원을 위한 단체라고 봐야 됩니까?
회원을 위한 단체죠. 그래서 협회의 고유 업무에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에 기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전부 다 회원을 대상으로. 이런 말들을 기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이런 문제를 내면은 최상급입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5번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요거는 별도로 안 받으세요. 고유 업무 중에서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부동산 거래 정보만 공부했죠, 그죠?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려면은 거래정보 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원래 있던 협회 하나 있죠. 지금 지정을 받아가지고 거래정보망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분들 그 앱에 다방하는 그런 거 들어보셨죠? 직방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한방하는 거 들어봤어요? 한방은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잘 못 들어본 이유가 뭐냐면은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기업공개사만 가입할 수 있죠. 일반인 기업공개사 아닌 자들은 가입할 수 없다고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는 기업공개사만 가입할 수 있고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가입은 안 되더라도 안에 들어가서 구경만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랬죠.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도 못하고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그죠? 그럼 그 말을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름이 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한방이에요. 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름이 한방입니다. 네, 그 말을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회의 고유 업무에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할 수 있다고 맞는 질문으로서 한 두세 번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서 답으로 나올 수 있느냐면은, 자, 우리 법인인 기업공개사가 겸업을 받을 수 있는 업무 했죠.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기업공개사니까 기본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죠.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요. 자, 겸업할 수 있는 업무 첫 번째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등 할 수 있죠. 두 번째가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컨설팅 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조금 이따가 빼놓고 네 번째부터 할게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할 수 있죠.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으로서 이사업체, 도배업체 소개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경매 공매 물건의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할 수 있죠, 그죠? 자, 세 번째 하는 거, 아까 한 데서 빼진 거, 맞는 거 보세요. 자,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기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에 관한 기업공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할 수 있다, 맞죠? 뭔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상하죠. 뭔가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조금 이상하죠. 여러분들 지문을 보다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그분을 봐야 돼요. 그거는 맞는 거 아닙니다. 원래는 뭐 할 수 있냐면은 기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중개업에 관한 경영 기법이나 경영 정보 제공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말할 때 기업공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이거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기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중개업에 관한 경영 기법이나 또는 경영 정보 제공할 수 있다. 요거 제공하는 거, 정보 제공하는 거하고 이것 때문에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법인인 기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뭐냐 할 때 요게 반드시 답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답으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보 제공하는 업무는 협회의 고유 업무로 들어가지 법인인 기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하는 것 항상 같이 보세요. 마찬가지로 기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하는 것은 법인인 기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지 협회의 고유 업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같이 보셔야 돼요. 언제든지 틀린 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수탁 업무 들어가기 전에 우리 법에서
협회 끝나고 나면 업무 위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먼저 보기 여기만 보시면 돼요. 자, 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래 됐습니다. 업무 위탁 규정에서 이게 답니다. 자,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게 다라 그랬죠. 질문할게요. 자, 등록관청의 업무를 위탁합니다. 그러면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게 맞겠습니까? 시도지사를 제끼고 국장에게 바로 보고하는 게 맞겠습니까? 왜 시도지사에 보고했는데? 이게 다라 그랬잖아요. 보고한다 안 한다? 옛날에는 보고 규정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다라 했어요. 지금 보고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우리 업무 위탁에서 자,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실질권자는 누굽니까? 실질권자는 시도지사죠. 그죠? 예외적으로 누가 직접 시험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큰일 납니다. 한 번도 이런 질문이 안 나왔는데 그거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은 시도지사 소관이죠.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 실시권자는 누구라는 말이에요? 시도지사죠. 자, 시도지사가 시험 실시권자인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은 실시권자 시도지사입니다. 여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교육은 전국적인 교육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장이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이래 돼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틀린 답이 나오는 게 얼토당토 안 한 데서 틀린 답이 나오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문제를 내는 방법이 답을 안에 엮는 방법이 요거하고 헷갈리는 요 부분에서 찾아갖고 답을 냅니다.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부분들은 나중에 특강에 연구할 때 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제 앞에 특강 있죠. 기출문제 해설 특강 있죠. 이거 듣는 게 좋습니까? 안 듣는 게 좋습니까? 저거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돼요. 내년에 들어도 됩니다. 내년에 들어도 돼요. 무슨 말인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냥 공부를 하는 것보다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쫓아가지고 공부하는 게 훨씬 낫죠. 자, 여기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 문제가 나오는데 아무리 해도 난 모르겠다. 그런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민법이나 부동산 개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는 꼭 나오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모르는 부분이 있죠.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건 버리세요. 문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올해 거 문제 보고 작년 거 보고 그 앞에 거 보고 이러는데 10년에 한 번씩 10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는 문제는 그거 공부해야 됩니까? 버려도 됩니까? 그럼 버리세요. 100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죠. 그죠? 문제의 흐름을 보면서 요런 문제들이 주요 문제가 나오는구나. 문제가 나올 때 표현 방법을 요렇게도 하는구나. 그런 거 본다고 제가 하겠죠. 그죠? 공부하는 저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개념도 있지만은 공부를 할 때 이제 유행에 쫓아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장점이 있죠. 저 올해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그것에서 또 내년에 들으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듣는 게 훨씬 낫죠. 그죠? 들으시고 내년에는 여러분들 여기 안 계시고 딴 데 나가야 돼요. 딴 데 나가면 학원에서는 돈을 못 받죠. 나간 대신에 여러분들 한 명당 한 10명씩 우리 학원에 또 넣어줘야 되죠. 그게 맞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공부했는데 올해 부득이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어느 학원에 가면 좋겠노 하면은 참 말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합격을 했어요. 어느 학원에 가면 좋겠노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나온 학원에 가라 그러죠. 신빙성도 있죠. 그죠? 있죠. 그게 맞죠. 그죠? 열심히 공부해 나가시고 그만큼 또 더 서로가 더 좋은 거예요. 학원에서 하는 것은 다 하세요. 합격하는데 제일 좋습니다.
돈이 문제다. 돈이죠. 나가지고 중개업 한 건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한 건만 하면 전부 다 해결됩니다. 1년치 수업료하고 차비하고 뭐하고 밥값하고 전부 다 한 건만 하면 해결됩니다. 한 건 하려면 합격해야 되죠. 그죠? 자,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죠. 그럼 결론적으로 누가 위탁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도 교육 실시권자인 교육이 무슨 교육입니까? 직무교육이죠. 원래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의 실시권자가 전부 다 시도지사만이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시도지사가 업무 위탁할 때 시도지사가 위탁할 수 있다 됐는데 나중에 직무교육은 실시권자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업무 위탁에서는 등록관청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여기서는 등록관청이 직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자, 누구에게 위탁하느냐면은 우리 공개사 협회, 그 다음에 학교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부동산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나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래 되는데 시험에 관한 업무도 위탁 규정이 있어요. 그럼 시험은 요 세 개 중에서 세 개 위탁을 하는데 하나는 빠집니다. 어느 걸 빼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개사 시험을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학교에 위탁하면 문제가 유출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학교는 빠집니다. 그러면은 시험의 실시권자는 원래는 시도지사인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두 명을 한꺼번에 표현하면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라고 그래요. 자, 시험 시행관의 장이 위탁할 수 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협회에서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도 있죠. 협회에서는 시험에 관한 업무를 할 수도 있죠. 그럼 거꾸로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하고 시험에 관한 업무는 협회의 고유 업무입니까? 위탁받은 수탁 업무입니까? 수탁 업무죠. 그래서 수탁 업무에 들어가는 게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그리고 시험에 관한 업무가 들어가. 그래서 요 문제를 만드는 방법이 별로 아까 틀리게 나올 만한 거 말씀드렸죠. 그죠? 그거 말고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내는 방법은 고유무 내고 수탁 업무 요거 두 개 중에 하나 내가지고 협회의 성격이 업무 중에서 성격이 다른 것은 뭐냐? 그러면 수탁 업무 찾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지도감독은 아까 했죠.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입니다. 자, 공제사업,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할 수 있다 그랬죠?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제 규정을 제정해서 아까 협회는 협회 설립할 때 누구 인가를 받아야 돼요? 국장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럼 협회는 누구 소관이다? 국장 소관이다. 전부 다 국장에게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자,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을 봐야 되는데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을 보기 위해서는 책임준비금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죠? 자, 책임준비금을 보기 위해서 은행하고 관련된 것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은행이 규모가 좀 크면은 1층도 있고 2층도 있죠. 규모가 작으면 1층이 있죠. 그죠? 근데 1층에는 사람들 많죠. 2층에는 사람들 별로 없죠. 그런데 돈은 주로 2층에서 다 버립니다. 주로 외환 쪽이에요. 달러 사고 팔고 하는 데가 거기서 주로 돈을 다 버려요. 그런데 2층이 없다면은 1층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낮은 이자로 예금을 받아가지고 높은 이자로 대출해 주는 거죠.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돈을 법니다. 그럼 은행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방법은 예금 받은 거 전부를 대출해 주면은 돈을 제일 많이 벌겠죠. 근데 그래 하면은 예금인 사람이 내 돈 주세요 하고 청구하면 줄 게 없죠. 그래서 그거 주려고 일정액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책임준비금이라 그래요. 책임준비금 뭔가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책임준비금은 보통의 경우에 100분의 10 이상이에요. 100분의 10 이상이다.
그런데 이 100분의 10 이상 때문에 제가 한 번은 미치는 거 알았습니다. 좀 오래됐는데 모의고사를 치고 그날 문제풀이를 해준다 했어요. 문제풀이를 해준다 할 거는 제가 문제를 그냥 가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미리 한번 보고 와야 됩니까? 미리 보고 와야 되는 이유가 하다가 모르면 이제 쪽팔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받았는데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일이 문제 풀어줘야 되면은 오늘 받았어요. 오늘 받아도 가기 전에 한번 봐야 되는데 그날 때 술을 엄청나게 마셨어요. 술을 마시고 이제 자야 되는데 내일 가면은 술 마시고 가면은 일찍 가는 게 아니고 좀 늦죠. 그럼 볼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제 좀 보고 가자. 보고 가는데 한 문제가 답이 2개예요. 제가 답지를 안 받았습니다. 답이 2개예요. 그럼 답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게 맞죠. 그게 하나가 책임 준비금 100분의 10으로 한다. 왜 틀렸지? 여기 왜 이 답이 2개가 나오지? 아무리 생각해도 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안 되겠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땡 하기 몇 분 전에 와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이제 풀었습니다. 풀면서 참 들어올 때 답지라도 하나 받아오면 슬쩍 보면서 풀 걸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100분의 10이 아니고 100분의 10 이상으로 합니다.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자, 근데 그런 거는 틀리게 놓을 건 없고, 자, 틀리게 놓을 건 없지만 이런 게 있어요. 협회는 공제사업하고 다른 사업을 회계 처리를 별도로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공제사업하고 다른 사업은 이 돈 갔다 왔다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럼 공제사업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거는 공제로 받는 게 있죠. 공제로 받죠, 그죠? 그 나가는 거는 공제금 사고가 나다 공제금 지급하죠. 공제금 지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구상권 행사합니다. 그죠? 돈 들어오는 거 있죠. 그럼 다른 사업에는 돈 들어오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협회 가입은 가입비 받죠. 회비도 받죠. 그죠? 그 다음에 교육합니다. 교육비도 받죠. 나가는 돈은 뭐 있습니까? 지금도 월급 줘야 되죠. 돈 들어 나가는 거 있죠. 이 돈 갔다 왔다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책임준비금은 공제 부분에서 나오죠. 그러면은 100분의 10 이상인데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할까요?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할까요?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자,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그런데 제가 이거 하면서 우리 교재는 이제 설명 안 드리는 거 있죠. 이거는 제가 설명 다 드렸어요. 책에 있는데 이거는 설명 안 했는데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다 했어요.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설명 안 드린 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죠. 답이다 아니다? 답 아닙니다. 다 했어요. 그럼 시험일지를 돼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안 나오고 한 지문 하나씩 얼토당토 안 한 법에서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답입니까? 아닙니까? 답 아니에요. 시험칠 때는 눈치를 생각을 잘하고 버려야 돼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거 눈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합니다.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하는데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합니다. 종료 후 3개월 이내. 자, 3개월 이내 틀리게 나오면은 2개월 이내라고 틀리게 나와야 됩니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입니다. 그런데 왜 2개월 이내라고 틀리게 나와야 된다 하느냐 하면은 이 공제사업은 공인중개사 협회만 공제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협회에서 공제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 공시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로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미 3개월 바뀌었어요. 그럼 틀린 답으로 나오면 2개월 이내로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6개월 이내라고 한 3년 전에 틀리게 나왔습니다. 그럼 그 출제위원은 공제사업에서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냥 요것만 보고 껍데기만 아는 사람이다. 껍데기만 아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 아니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2개월보다는 6개월로 넘으면 문제는 더 쉽죠. 문제는 더 쉽다. 자, 그런데 제가 2개월 이내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항상 많이 합니다.
답으로 놓으면 2개월 이내다 하는 건 말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2개월이다가 3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시험을 칠 때 2개월에서 3개월로 바뀌었다든가 3개월에서 2개월로 바뀌었다든가 이것도 고민됩니다. 만약에 그게 고민되면은 이래라도 생각하세요. 공인중개사 숫자는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나죠. 그럼 일반적인 상황으로서 공개사 숫자가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는 말은 기업공개사 숫자는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나죠. 기업공개사 숫자가 늘어난다는 말은 협회 회원은 갈수록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나죠. 그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공개사 운영 실적을 공시를 하려면은 협회 결산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협회 회원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말은 협회 내부에서 해야 되는 일은 갈수록 더 많아집니까? 더 작아집니까? 많아진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짧게 끝난다. 오래 걸린다. 그래서 2개월이 3개월로 바뀌었다. 정 헷갈리면 그래라도 생각하세요. 자, 공개사업 운영실적 공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는 아까 누구 인가를 받아야 돼요? 국장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거는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말로 임원에 대한 제재, 시정명령 이런 것들 누가 할 수 있다? 전부 다 국장이 할 수 있다. 이런 거니까 굳이 안 봐도 되죠. 전부 다 국장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 별도로 봐야 되는 게 요거 하기 전에 여기 한번 봅시다. 회견도 종료 3개월 이내 공시를 하는데 지금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나오기로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이거 교육공개사에게 공시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회원에게 공시하는 게 맞겠습니까? 자, 교육공개사에 공시한다? 아니면은 회원에게 공시한다? 그런데 회원에게 교육공개사보다 회원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더 어려워요. 그런데 회원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거 사실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한번 봅시다. 물론 이렇게 틀리게 나올 건 없는데, 자, 교육공개사는 협회 회원으로 가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그러면은 협회 회원은 협회에서 하는 공제에 가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되죠. 그러면 회원 중에서 요만큼만 공제에 가입을 했어요. 회원이 아닌 교육공개사는 협회에서 하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회원이 아닌 기업공개사 요만큼 공제에 가입을 했어요. 협회는 회원을 위한 단체지만은 공제하는 부분은 협회에서는 기업공개사 중요한 것도 아니고 회원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누가 중요한 거다? 공제 계약자가 중요해요. 회원에게 공시하는 게 아니고 공제 계약자에게 공시합니다. 공제 가입자다, 공제 계약자다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거까지 틀리게 내지는 안 할 거예요. 내지는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내지를 못 할 거예요. 왜요? 그만큼 모른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검사예요.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검사. 자, 그러면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검사를 누가 할 수 있느냐? 막연하게 외우지 말고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검사가 뭔지를 생각하세요. 자,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가 보증 설정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 이상입니까? 1억 원 이상이죠. 그러면 1억 원에 해당하는 1년치 공제료가 20만 원 조금 안 된다 그랬죠. 그럼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 20만 원 공제료를 넣었어요. 사고가 발생했다. 최고 얼마까지 물어줘야 됩니까? 1억 원까지 물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7천만 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협회에서는 일단 먼저 물어주죠. 왜 물어주느냐 하면은 원래 기업공개사 물어줘야 되는데 기업공개사 돈이 없어서 못 물어줄 수도 있죠.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협회에서 먼저 물어주고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랬어요. 그럼 7천만 원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협회에서는 7천만 원 물어주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기업공개사에게 당신 때문에 물어줬으니까 내놔라 구상권 청구한다 그랬죠. 그런데 협회에서 물어주는 거는 물어줘야 돼요. 대신에 기업공개사가 받아온다는 보장은 없죠. 소송을 하든 어떻게 하든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죠. 그죠? 겨우겨우 해가지고 5천만 원 받았어요. 7천만 원 물어주고 겨우 해가지고 5천만 원 받았어요. 협회에 들어가고 아이고 저 사람한테 아무리 탈탈 털어도 4천만 원밖에 없더라. 4천만 원 넣어주고 1천만 원 호주머니 넣고 가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한마디로 돈 들고 나가는 거 조사 검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이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돈 들고 나가는 거 전문가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만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이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이 할 수 있다. 우리 벌써 금융감독원장은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금융감독원장이 거래정보망, 우리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 운영규정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승인받아라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입니다. 자, 운영위원회 자체로서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운영위원회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 법에 위원회가 두 개가 있어요. 위원회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틀린 답으로 놓으면은 위원회 중에서 서로 헷갈리게 틀리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운영위원회 보면은 같이 봐야 되는 게 정책심의위원회. 그걸 봐야지, 알아야지 비교할 수 있겠죠.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들은 기억은 나죠. 그죠? 안에 내용은 안다, 모른다. 내용은 모른다. 지금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그 부분에 중요한 거 한번 보고 합시다.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요.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답니까? 둘 수 있답니까? 둘 수 있다. 원래는 둔다 그랬어요. 그런데 매스컴이 워낙 때리니까 바뀌었다 그랬죠.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요.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장이 한다? 아니면은 국장이 지명한다? 아니면은 제1차관이 한다? 원래는 국장이 한다 그랬죠. 그런데 책임질 일이 있어가지고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지명한다. 그런데 지명받으면 자기도 책임져야 되죠. 왜 전부 다 책임을 안 진다고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법으로 정해낸다. 제1차관이 한다. 대신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책임을 안 지지만은 끝발은 부리고 싶다. 위원을 뽑기로도 내보내는 것도 임명하거나 위촉하거나 해촉하는 거나 전부 다 국장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정책심의위원회 7자니까 위원장 1을 포함해서 위원은 몇 명 이상? 7명 이상. 몇 명이네? 이거 짝대기 두 개가 있으니까 11명 이내죠. 임기 몇 년 할까요? 2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7자니까 소집할 때 며칠 전까지 통보한다? 7일 전까지 통보합니다. 대신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하루 전까지 통보해도 된다. 이런 거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절대 국토교통부 들어가면 안 돼요. 협회입니다. 협회에 이거는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둔답니다. 둔다.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운영위원회는 협회 둔다. 중요한 것은 협회 두자입니다. 둔다 두자예요. 그럼 운영위원회 두자가 중요하단 말은 위원은 당연히 몇 명이 내야 된다? 2명이 이내야 된다. 그런데 위원이 2명이 이내야 된다. 말이 안 되죠. 20명 이내로 올라갑니다. 자, 20명 이내로 한다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20명이면은 찬성 10명, 반대 10명, 가부동수 돼가지고 의결이 안 될 수도 있죠. 의결해라고 한 명 빼가지고 몇 명 이내로 한다? 위원은 19명 이내로 한다. 이내로 한다. 물론 여기에 남녀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 틀리게 나올 건 아니지만 그런 지문이 있어요. 제가 이래 하니까 누가 쉬는 시간에 와, 희한하게 숫자를 도출하네요. 협회에 둔다. 이 일을 가지고 어째 19명이 도출될 수 있느냐 이러는데 그거 제가 하는 거죠. 근데 그냥 19명 이내로 한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지고 19명 이내로 한다 하면 이런 분들 훨씬 기억이 나겠죠. 그죠? 대신에 여기에서 7명 이상 11명 이내로 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게 들어가면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위원의 임기 당연히 두자니까 몇 년 한다? 2년이죠. 그런데 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임기가 2년이었죠. 여기도 임기 2년이죠. 임기 2년은 몇 번째 나왔어요? 2번째 나왔죠. 2번째 나왔다는 말은 몇 번 할 수 있다? 2번 할 수 있죠. 2번 할 수 있다는 말은 몇 회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 1회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 대신에 운영위원회에서는 1회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1회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질문이 한번 나왔냐면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지문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헷갈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책심의위원회 원래는 위원장은 국장이라 그랬죠. 그죠? 책임 안 지려고 국장이 지명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책임을 안 지려고 전부 다 지명을 안 받는다 그랬죠. 할 수 없이 제1차관이 한다고 법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면은 부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럼 부위원장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한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죠? 결론적으로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회에 두는 운영위원회인데 위원장을 국장이 뽑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위원들끼리 호선합니다. 당신이 해라. 당신이 뭐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해라. 당신이 제일 뭐 잘생겼으니까 당신이 해라.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부위원장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총회 의결상 협회에서 총회 의결합니다. 그죠? 여기에서도 운영에 의결을 하는데 그 의결할 때 5분의 4, 4분의 3,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숫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 말고는 전부 다 과반수인데 과반수는 안 중요합니다. 과반수는 안 중요한데 그런데 과반수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어떤 법이라 하더라도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런 법은 없어요. 회원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과반수 출석해야 된다. 요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운영위원회 요 정도 하면 됩니다. 근데 협회가 우리 중개업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죠. 중개업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데 협회 위상이 있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는 나옵니다. 문제가 나오더라도 제가 설명드린 거는 설명 안 드린 거는 아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하는 말은 답이다 아니다. 옳은 것을 찾아라 하든 틀린 것을 찾아라 하든 안 중요한 것은 답이 아닙니다. 자, 공제사업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칙 265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서 업무 위탁이 있어요. 자, 업무 위탁은 아까 협회할 때 업무 위탁 한 거 있죠.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에 양가로 이번에 박스 하나 해볼게요. 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교육 과목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3번에 보시면은 교육 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 또는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자,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몇 년 이상 돼야 돼요? 3년이죠. 그죠? 석사학위 받으려면 무슨 학교 나와야 됩니까? 대학원이죠. 그죠? 대학원. 자, 6번 볼게요. 그 밖에 공인중개사, 뒤에 거는 빼고 밑에 줄에 등으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공인중개사로서 몇 년? 3년.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몇 년? 3년. 다른 말로 공개사 자격증을 땄다. 무슨 학위를 받은 것으로 본다? 석사학위 받은 거로 본다. 무슨 학교 나온 거로 본다? 대학원 나온 거로 본다. 해석이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한번 볼게요. 업무 위탁의 고시입니다. 자, 시도지사, 이건 틀리게 나올 건 없어요. 시도지사 또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요걸 때 여기에서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의 실시권자인 시도지사예요.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관의 장, 풀면은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자, 장은 교육 업무 또는 시험 시행의 업무를 위탁한 때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관부에 고시해야 된다. 지문에 나온 적은 있었는데 이런 거는 틀리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틀리게 안 나오는 걸 제가 읽느냐 하면은 고시하는 부분이 나오죠. 고시한다. 무슨 과목에서 많이 나옵니까? 공법에서 많이 나오죠. 자, 공법에서 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어디에 고시합니까? 관보에 고시하죠. 그럼 정부에서 고시한다는 말이나 장관이 고시한다는 말이나 의미는 똑같은 말이에요. 관보에 고시하죠. 그러면은 시도지사나 또는 시군구청장에 고시할 때는 어디에 고시합니까? 공보에 고시하죠.
그럼 시군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고시한다는 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부한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장관이 고시할 때는 관보에 고시하죠.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고시할 때는 공보에 고시하죠.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은 관보에 고시할 수 있는 끝발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교재에는 시도지사가 고시할 때 관보에 고시해야 돼 그랬죠. 이 말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 이랬다가 틀렸다 이래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 법에 이거 필요 없는 거니까 대충 이래 놨어요. 아, 이런 규정도 있다. 그러니 하고 넘어갑시다. 시도지사가 관보에 고시해야 된다라고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거 때문에 제가 읽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정수수료 나옵니다. 자, 행정수수료. 실제로 법에서는 수수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교재에 행정수수료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옛날에 수수료가 두 개입니다. 여기서 나온 수수료가 있고 우리가 오늘 공부한 중개보수이죠. 이것도 수수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수료이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돈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라고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에는 굳이 행정수수료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법에 있는 그대로 수수료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수수료 내는 것 박스 안에 한번 볼게요. 자, 법에서는 자격에 관한 부분이 항상 먼저 나옵니다. 시험은 자격에 관한 부분보다는 등록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제가 할 때는 주로 등록에 관한 부분을 먼저 합니다. 3번부터 볼게요.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면은 수수료 내야 되죠. 중개사무소 등록증 개교부 신청할 때도 수수료 내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수수료 내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할 때도 수수료 낸다. 1번에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때도 수수료 내고, 2번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도 수수료 낸다. 수수료 내는 게 6개 정해졌죠. 그죠? 이거 생각보다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주로 문제가 나오면 박스 해가지고 다음 중 수수료 내는 게 아닌 것은 뭐냐? 그러면 6개 외워야 되죠. 그죠? 저는 제가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거 외워야 된다 하는 말을 하는 거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할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거는 외워야 되니까 그때는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자, 등록 신청하면은 좀 이따 등록증 받죠. 등록증에는 시군구청장 도장이 찍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관인이에요. 시군구청장이든 시도지사든 공무원 도장이 찍히는 것은 반드시 도장값 내야 돼요. 그 도장값을 법에서 표현하기로는 수수료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른 이야기 할게요. 오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뭘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오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친구들 불러가지고 술을 한잔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했냐면은 이 계약을 체결하면은 제일 먼저 계약 체결한 거 축하하기 위해서 소주 한잔 해야지. 네, 웃고 마셨어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제일 먼저 확정일자 받아야 되죠. 확정일자 받아야 되죠. 주민등록 안 했습니다. 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이사 안 들어갔습니다.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확정일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확정일자 받는 게 나중에 어디 가서 문제가 되느냐면은 민법에서도 중개사법에서도 언제든지 지문에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이게 하면은 이걸 왜 지금 이야기해 줍니까 이래요. 민법에서 배워야 될 걸 제가 이야기한다 하면은 저한테 왜 이걸 지금 이야기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3월 5일날 물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어요. 3월 5일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3월 5일날 저당권 설정됐어요. 그럼 이게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는 경우도 있고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 경우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죠? 이럴 때 저당권자가 우선하는지 아니면 임차권자가 우선하는지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게 좋아요. 나중에 여러분 이거 사실 누가 우선입니까? 저당권자가 우선이죠. 그러면은 3월
6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3월 6일 날 확정일자 받았고 재단권자가 3월 6일 날 재단권 설정했어요. 그러면 3월 5일 날 물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어요. 그럼 이럴 때는 누가 우선입니까? 법 바뀌었습니까? 이럴 땐 동순이에요. 동순이 돼요. 3월 5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3월 6일 날 물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3월 5일 날 물건 인도받고 주민등록했다. 그 다음에 3월 5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3월 6일 날 재단권 설정됐습니다. 이때 누가 순순해요? 헷갈리죠? 이거는 하고 넘어갈까요? 하고 넘어갈까요? 요거 풀 때는 우선 변제권 요 말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우선 변제권에서 맞는가 보세요. 우선 변제권이란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틀리죠? 무슨 말이냐면은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요. 여기에 임차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2번은 3번, 4번보다 먼저 받죠. 2번은 1번보다 늦게 받죠.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는 것을 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래요. 이해됩니까? 최우선 변제권은 이 사람의 일부를 제일 먼저 받는 것,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받는 것을 최우선 변제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우선 변제권을 따져야 되는데 우선 변제권 할 때는 자, 기본적으로 물건 인도받고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가 겹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임차권이 있는데 나중에 계약을 체결하면은 임차권은 여기서 우선 변제권 없죠. 우선 변제권 없죠, 그죠? 집주인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계약 기간을 이쪽으로 좀 바꾸자 할 수 있죠. 나중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 날짜를 이쪽으로 바꾸자 할 수 있죠, 그죠? 소주 한잔 마시면서. 그러면은 1번 주고 이 사람 주고 2번, 3번, 4번 줘야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좋지만 2번, 3번, 4번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죠. 그러니까 날짜를 못 바꾸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거예요.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등기행하고 효력이 똑같습니다. 등기행과 효력이 똑같다. 그러면 확정일자 받은 날 등기행거로 본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그 주민등록하고 물건 인도 받는 게 임차권의 요소죠. 임차권의 요소가 성립해야지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 임차권이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등기를 해야지 우선 변제권이 생기죠. 그럼 결론이 뭐냐면은 우선 변제권은 물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행거하고 확정일자가 겹쳐지는 시간에 우선 변제권이 생겨요. 기본적으로 임대차는 성립이 돼야 되죠. 등기를 한 건 아니지만 등기를 해야지 우선 변제권이 생기죠. 결론적으로 요거 세 개가 겹쳐지는 날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연습을 잠깐 해볼게요. 자, 3월 5일 날 물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는 제가 물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요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항력이라고 그러죠. 대항력하고 확정일자가 겹쳐져야 돼요. 여기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면은 대항력은 언제 생깁니까? 3월 6일 날 생기죠. 그죠? 몇 시에 생겨요? 0시죠. 그러면 3월 6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죠. 3월 6일 날 재단권이 설정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대항력하고 확정일자가 겹쳐지는 날은 며칠이에요? 3월 6일이죠. 몇 시예요? 확정일자는 어디 가서 받습니까? 한마디로 동사무소 가죠. 동사무소에 0시에 근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죠? 확정일자고 재단권자는 시간이 안 나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공무원이 일하는 시간, 최초의 시간은 9시니까 9시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실제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3월 6일 0시고 3월 6일 9시죠. 몇 시 되면 겹쳐져요? 3월 6일
9시 되면 겹쳐지죠. 요거 3월 6일 몇 시예요? 9시죠. 3월 6일 9시다. 똑같네요. 동순이 됩니다. 동순위가 되면은 배당을 할 때 안분 배당해줘요. 그럼 요거 이제 이래 하면 나머지는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3월 5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3월 5일 날 물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다. 3월 6일 날 저당권 설정됐어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대항력 언제 생기는가 봐야 되죠. 대항력은 며칠입니까? 3월 6일 날 몇 시예요? 0시죠. 확정일자 3월 5일 날 이미 받아놨죠. 언제 겹쳐집니까? 3월 6일 날 0시죠. 저당권 3월 6일 몇 시예요? 9시. 누가 선순위다? 임차권이 선순위다. 이해됩니까? 이거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대항력하고 확정일자가 겹쳐지는 날, 겹쳐지는 시간에 우선 변경이 생긴다. 근데 그 대항력은 물건 인도받고 주민등록한 다음 날. 그거 하면은 이 문제는 제일 빨리 제일 정확하게 푸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까 뭐 하다고 했냐? 행정수수료 이제 빨리 끝냅시다. 그러면 아까 질문한 게 뭐냐면은 자, 확정일자 받아야 되죠. 임대차 계약을 체했다. 확정일자는 하루라도 먼저 받는 게 좋죠. 확정일자 받을 때 뭐 가지고 갑니까? 계약서 가져가야 되죠. 또요. 아까 이거 하기 전에 했잖아요. 공문이 도장 찍어주면 뭐 해야 된다? 도장값 가져가야 수수료 가져가야 되잖아요. 공문이 도장 찍어주는 건 전부 다 수수료 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시험 1번에 자기 시험에 응시한다. 뭐 받습니까? 원서 받죠. 원서는 비록 인쇄가 되어 있지만 도장 찍혔어요. 자격증 재교부 신청한다. 자격증 받죠. 도장 찍혀있죠. 등록 신청한다. 등록증 재교부 신청한다. 본사무소 설치한다.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한다. 전부 다 도장 찍혀있는 거 맞죠? 그러면은 자, 고용신고를 합니다. 뭐 받는 게 없어요.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인장 등록에다 받는 거 없습니다. 수수료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러면은 도장 찍힌 거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교재 보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내겠습니까? 등록증 교부 받을 때 수수료 내겠습니까? 받을 때 수수료 내는 거 맞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른 질문 할게요. 수수료 낼 때 동전으로 내도 되겠습니까? 지폐로 내야 되겠습니까? 동전으로 내면 안 받습니다. 지폐로 내도 안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공무원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수료는 국세하고 관련된 것은 수입 인지로, 지방세하고 관련된 것은 수입 정지로 냅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등록 신청할 때 수입 정지를 사가지고 같이 신청하는 게 맞다. 아니면은 등록증 받을 때 공무원이 등록 내주죠. 그죠? 등록증 가져가세요. 등록증 딱 내주고 가져가려면 공무원이 힘을 꽉 줘가지고 안 잡고 있으면서 저 가서 정지 사오세요. 정지 사가지고 내보는 앞에서 침발라서 바르세요. 그래갖고 내줍니까? 신청할 때. 맨 처음에 사가지고 신청하는 게 맞죠. 그래서 등록증 교부 받을 때 수수료 내는 게 아니고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낸다. 그래, 앞뒤 말이 맞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수수료 내는 거는, 이제 수수료 내는 거는 끝났죠. 자, 등록하는 거 우리 공부했죠. 등록하는 게 제일 처음에 공부했죠. 그죠? 자,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얼마 냅니까?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얼마 내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다는 말은 시험 범위가 아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수수료 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내요. 자, 그러면은 거기서 3번부터 6번까지 등록 신청한다 할 때부터 분사무소 설치 확인서 재교부 신청한다 전부 다 등록관청이 하죠. 시군구청장이 하죠.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인데, 자, 지자체 조례인데 이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광역지자체 시도를 광역지자체라고 하고 시군구를 기초지자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등록관청에 할 때 시군구청장이죠, 그죠? 그럼 시군구청장에 들어갈 때는 조례는 시도조례에 따른 수수료 낼까요? 시군구조례에 따른 수수료 낼까요? 당연히 시군구청장에 할 때는 시군구조례에 따른 수수료. 그러니까 거의 3번부터 6번까지는 그냥 크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라고 해도 되고 더 정확하게 시군구 조례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1번, 2번 자기와 관련된 것은 시도지사 소관이죠. 그럴 때는 크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라고 해도 되고 더 정확하게 시도조례라고 해도 되는데 이 시도조례로 정하는 것은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은 처음에 시험 응시할 때 나왔죠, 그죠? 자, 시험 실시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죠. 시도지사가 실시권자 할 때는 당연히 시도조례에 따른 수준을 내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실시권자 할 때 시도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낸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또 1번, 2번 두 개 다를 누구에 위탁을 했을 때는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그래서 1번, 2번은 예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수수료 간단하지만 문제는 조금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포상금 잠시 쉬다가 보겠습니다.